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킹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네, 지금 그 박사방 주범 조주빈에 대한 구속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 날짜가 2020년 4월 2일인데 오늘 일자로 검찰이 6차 조사까지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6차 조사에서는 오늘 이제 변호인이 없이 조사를 들어갔는데 저번에 원래 사선 변호인이 선임됐었는데 사건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네. 알고 나서 사임을 했다고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변호인이 없는 상태로 추가 조사를 몇 번 받았다가 사선 변호인이 선임이 됐어요. 아, 선임 됐구나. 네네, 됐는데 이게 또 개인 정보라서 말씀드리기는 비슷한데 이 새로운 변호사 소속된 로펌이 공교롭게 김 변호사님이 소속된 로펌이 아니냐. 아, 그래요? 이름이 비슷해요? 한 글자로 비슷합니다. 법무법인 태율의 대표 변호사. 저는 태율이죠, 율. 받침 하나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 오해했잖아요, 제가. 뭐 상관없죠. 뭐 이미 언론에 나왔으니까 법무법인 태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태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아닌 겁니다. 근데 또 이름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이름이 김호땡이에요. 김호땡이다 보니까 그래서 김호윤 변호사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저도 김상균 변호사 나오고 킹킴 변호사 나오고 옆에 법무법인 태율, 법무법인 이현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를 뭐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동을 해서 혹시 이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를 명백히 저희 회사 아니고 그 김호땡 변호사는 김호윤 변호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뭐 친인척 관계가 전혀 아닌 분입니다. 아니 뭐 이거 뭐 변호를 만든 거는 변호사가 자기의 본인의 뭐 양심과 법조인의 판단으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사소한 오해가 있어서 그 부분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한마디는 하고 지나가고 싶어요.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범죄 수익이 수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저는 쌍욕을 한번 하고 싶은데 근데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저도 속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우리 포커스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려야 될 그 부분이 많아서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조주빈이 뭐 박사방과 관련돼서 6차 조사까지 받으면서 여러 가지 지금 죄명이 있어요. 총합하면 12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박사방 운영과 관련된 뭐 죄명은 저희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아청법, 아청법 있고요. 성폭력 뭐 처벌법도 있고. 범죄처벌법. 근데 또 가장 한 가지 큰 범죄가 살인 예비 음모죠. 그렇죠. 그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조주빈이랑 그다음에 그 조주빈의 그 수하 중에 한 명이었던 공익근무 요원이 살인 음모 예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강 씨죠. 강 씨인데 1월 달에 구속 기소가 이제 박사방 관련으로 이제 구속 기소가 됐고 이 살인 예비 음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강 씨가 지금 공익근무 요원으로 아직도 복무 중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한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강 씨가 학창 시절에 어떤 선생님이 계셨대요. 그 학교에. 근데 이 강 씨가 굉장히 사회성이 좀 떨어지고 좀 뭐 이제 대인 관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 선생님께 상담을 많이 드렸고 그 선생님이 많이 이제 진심 어린 조언을 해 주시고 많이 이제 챙겨주고 그랬대요. 케어해주고. 근데 이 강모 씨라는 놈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게 집착이 돼서 잘못된 그러니까 뭐랄까 애정 관계라 그래야 될까 대인 관계라 그래야 될까 삐뚤어진 사람으로 발전을 한 거죠. 그 강씨 놈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는 좀 내가 선생님으로서 아무리 스승과 제자지만 내가 받아들이고 상담해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이게 너무 좀 무서운 집착으로 느껴져서 이제 거리를 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강 씨라는 놈이 집요하게 협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고로 지금 이 강 씨에 대한 피해자 그 선생님께서 그 본인이 지금 겪었던 일들을 이제 국민청원 하셨죠. 원래 국민청원 하셨죠. 그래서 이 사건 관련해서 이 강 씨에 대해서도 좀 신상 공개를 해달라라는 국민청원을 올리셨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동의를 하시고 계세요 국민청원에. 근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돼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협박을 한 거예요. 스토킹을 한 거죠. 스토킹한 거죠. 근데 이 강모 씨란 놈이 공익근무원으로 복무를 하게 됐는데 주민센터, 이 주민센터나 뭐 구청 이런데 근무를 하면 그 공익근무원이 그 일정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참 얘도 진짜 간도 크고 정말 특이한 게 요즘은 그 개인정보를 조회하면 그러니까 공익근무원이든지 공무원분이든지 누가 어떤 용도로 신청자가 누구고 거기 전자서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기록이 남죠 전부 다. 그게 없이 지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놈. 미친놈이죠, 미친놈. 근데 그래서 이 선생님의 신상 정보를 파악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뭐 우편물로 우편물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선생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오랜 기간 동안 스승과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사랑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서 했는데 신고를 안 하셨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아니 집 앞에 찾아와가지고 그 선생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막 빨간 스프레이 같은 거 쓰거나 뭐 가족들 주민등록번호를 쓰거나 써놓거나 뭐 이름을 써놓거나 그러니까 진짜 미친 개또라이인 거죠 개또라이. 정말. 그리고 빨간 스프레이로 뭐 영어로 I kill you 이렇게 적어놓고 그랬대요. 그래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그 협박으로.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하다가 재판을 받았는데 또 이제 재판에서 식상한 레파토리 있지 않습니까? 심신미약. 제가 몸이 아파서. 근데 여기서는 자기 정신이 아파서
라는 그 이유가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어떤 특정한 뭐 대상에 굉장히 몰두하고 조금 이제 사회성이 결여될 수 있는 정신적 질환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건 사실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 가족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건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되세요. 그렇지. 사리 분별이 정확히 되시지만 하나에 몰두하고 그 매몰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뿐이지, 그 옳고 그름을 벗어나서 자기가 몰두하는 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까지 이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또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버렸어요. 받아들였습니다. 항변을. 그래서 실제로 2년 6개월의 구형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1년 2개월만 선고를 한 거예요. 이 선생님은 몇 년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진짜 큰 상처를 받고 가족들 같은 경우도 얼마나 분한에 떨었겠습니까? 또 남편분도 계셨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항변을 받아들여 가지고는 감형을 해줬고, 심지어 이 감형 선고가 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강씨놈이 친구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강 씨가 이제 선고 나고 친구들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 검사가 2년 6개월 구형했는데 심신미약 주장했더니 1년 2개월이 나왔다. 반성하는 척하고 난 나왔어라면서 과시하듯이 그걸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제 징역을 이제 1년 2개월 동안 살았는데 갔다 왔죠. 그 갔다 와서 어쨌든 나머지 공익근무 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행정청에서 이 죄명을 알잖아요. 제명이 정확하게 거기 범죄 경력 회보서에 보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박 이렇게 해가지고 분명히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주민센터에다가 다시 배치를 시켰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에요. 제명이 뭐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던가 뭐 또는 뭐 그런 다른 아예 다른 죄라거나 하면 또 모르겠는데, 이거는 개인정보를 일선에서 다루는 그 직에 있는 그 공익근무 요원인 건데, 그걸 또 똑같이 그런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배치를 했다는 건 굉장히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인 거죠. 왜냐하면 공익근무요원이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 직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법원에도 공익근무요원도 계시고 지하철에서도 또 이렇게 뭐 있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안 했다는 게 사실은 이제 너무 안이한 행정 조치가 아니었나. 진짜 이거는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 강 씨가 소속돼 있던 그 주민센터든 그 구청이든 그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익요원이 지금 징역을 살게 됐고 하면 당연히 그 내부 보고서가 있고 그렇죠. 안 나오는 이유를 명확히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조치가 있다는 게 일단 선제적으로 너무 아쉽고, 그 선생님이 너무 이제 시달리고 하니까 법원에다 개명 신청과 주민등록 변경 신청을 해서 그게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또 그 새로운 바뀐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아서 또 찾아왔다. 또 찾아갑니다. 근데 그 선생님의 따님이 계신데 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따님에 대한 또 인적 사항까지 다 확인을 해서 협박을 한 거예요. 딸을 이제 살해하겠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조주빈한테 부탁을 한 거죠. 정말 그 멘트가 정말 잔인한 게, 지금 네 딸 한참 걸어 다닐 텐데 팔다리 자르면 볼만하겠지. 이게 지금 애기 부모한테 할 이야기냔 말이죠. 그리고 나서 네 딸 죽이는 건 합법이겠지. 이 새끼는 보통 새끼가 아니에요. 진짜 미친 새끼인 거예요, 사실. 조주빈 못지않은 정말 죄질이 안 좋은 놈이고, 이제 박사방에서 조주빈의 이제 뭐 오른팔 왼팔로 활동을 하면서 조주빈이 거기서 이제 자기가 굉장히 거물인 척 했기 때문에 살인을 청탁을 합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조주빈이 내가 대신 살해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자체가 실행의 착수까지 이어지지 않아도 그 형법상의 예비 음모만 해도 처벌되는 범죄가 있는데, 살인죄의 경우는 예비 음모만 해도 만약에 저희 둘이 A라는 사람을 살해할 계획을 우리끼리 모의만 했다, 그래도 그건 처벌이 되고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거는 결국 가장 고귀한 법익인 생명권 자체를 박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겠다고 예비 음모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비 음모 단계더라도 처벌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필요적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강 씨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특정해서 조주빈한테 대가를 지불하고, 조주빈은 그 대상자를 파악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조주빈이 속으로 나는 그럴 의사가 없었어요라고 하더라도 그건 예비 음모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살인 예비 음모도 조주빈도 그렇고 이 강 씨도 다 각각 적용이 돼서 처벌을 받을 거고요. 지금 그 강 씨 놈도 이거는 형량이 상당히 높게 선고가 돼야 될 거고, 그리고 그 강 씨가 예전에 1년 2개월 선고받고 교도소에서도 계속 협박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선생님께서 그 재차 협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셨으면 보복 협박이 되거든요. 그렇죠.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렇죠. 해할 목적으로 뭐 협박, 폭행, 뭐 상해를 가한 자는 굉장히 가중처벌하게 돼 있는데, 근데 이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 선생님의 정말 그 스승으로서의 참된 사랑과 너그러운 마음을 이제 많이들 이제 격려해 주시고 안타까운 이제 사연을 이제
동의를 해주시는데 일각에서 왜 옛날에 신고하지 않았냐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옳지 않습니다. 너무 겁이 나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말이죠.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꾼다는 거는 법원에서 허가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 피해가 이례적으로 크다는 걸 법원에서 인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쉽게 이름을 개명해주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줬다는 거는 실제로 이 선생님 이름 피해가 상당했는데 그런데 결과가 결국에는 1년 2개월만 보역하고 나오는 거였으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또 신고해봤자 길게 살아봤자 3, 4년 있다 나올 건데 실제로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이거 신고했는데 5년 뒤, 7년 뒤에 정도 살다 나와가지고 나한테 보복하면 어떡하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게다가 그때 또 자녀도 있었고 남편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할 수가 당연히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당해본 사람만 안다고 정말 일반인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 또라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못 하셨던 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 씨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달에 구속은 됐는데 당연히 이건 구속됐어야 될 사유고 이 이제 박사방 그리고 살인 예비 음모에 대해서는 그 죄값에 합당한 엄정한 처벌이 내려져야 될 거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피해자 선생님께서 신상 공개를 청원을 하신 이유가 신상이 그 조주빈처럼 공개가 돼야 이 지금 강모 씨가 지금 뭐 조주빈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많은 분들이 무기징역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뭐 강모 씨도 저의 마음 같아서는 무기징역 받았으면 좋겠지만 무기징역 안 나올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당연히 이거는.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출소하게 되면 또 보복을 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신상이 다 공개돼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선생님이 정말 고심 끝에 그 쓰신 글을 보면 정말 지난 뭐 10몇 년의 세월이 정말 영겁 같은 고통의 연속이셨던 게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괴로우셨을 거예요. 정말 겁나셨을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좀 이제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하셔서 공개를 좀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살인 예비 음모도 그러고 이 박사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 다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박사방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변호사마다 또는 뭐 법조인마다 각각 판단이 갈릴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거 범죄단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다 공범이라고 봐요. 맞아요. 다 공범이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불법 촬영하고 이랬던 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성폭력 범죄에 처벌되는 거는 특례법 그 14조 위반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 가지고 일반적인 신상 공개가 안 된다고 하면 성범죄자 알림이 센터에라도 다 등록하고 고지 공개해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선생님이 원하시는 바가 그래도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을 조금 법리 검토를 해주시고 판사님께서도 조금 더 넓게 적용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 신상 공개가 안 된다면은 정말 성범죄자 알림이 센터에라도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가해자 인권이 유달리 너무 보호되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선진국 중에 하나인 미국도 거기는요 강력 사건 나고 하면 경찰들 얼굴을 가려주고 그렇죠. 가해자가 나가는데 이게 참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굳이 이걸 해야 되느냐. 물론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만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 모르는 억울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 무죄 추정 원칙인데 뭐 예를 들면 뭐 80년대에 있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8차 사건이라든가 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윤모 씨에 관한 경우 그런 경우에 그런 거지 지금 정말 투명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과학 수사 기법이 발달돼 있고 특히 디지털 매체 증거물들이 있는 범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속히 전부 다 신상 공개돼야 될 것 같고요. 건국 이래 정말 최악의 성범죄 단체, 집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는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저희가 맨날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엄정한 처벌만이 이러한 일의 재발을 방지할 수가 있고 제가 봤을 때 얘네는 교화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추가적인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말 엄정한 처벌과 신상 공개가 있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정말 고통받았던 피해자분들과 특히 이 강신놈 때문에 많이 고통받았던 선생님 교사로서의 어떤 그 뭐랄까 그 직업 윤리 의식 때문에 많이 힘들던 친구를 보듬어 줬던 것이 선했던 행동 자체에서 이러한 정말 최악의 반대급부가 발생을 했다는 거. 하지만 지금은 다행히도 구속이 돼 있고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은 선생님이 또 마음도 좀 풀어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지금 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뭐 그 입법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매체가 발달되는 세상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해당 이 강 씨가 소속했던 뭐 행정청에서의 그 조치가 그건 너무나 불보듯이 뻔한 일이 아니었나라고 해서 그 법률이 있고 그걸 뒷받침하는 뭐 사법부도 있고 입법부도 있고 행정부도 있는데 입법부가 그게 제정이 됐으면 행정기관에서 그런 조치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좀 의문이에요, 저도. 네. 이
이번 일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뭐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런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 후속 조치도 뭐 사법부의 판단은 이제 우리 재판을 기다리는 거고 제일 즉각적인 거는 이 행정부의 행정 조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당 공무원분들이 세심한 좀 배려와 타당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좀 바라는 바입니다. 피해자 선생님 정말 참 스승이시고 맞아요.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이시고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으니까 기운 내시고 이 강 씨가 엄벌에 처해지기를 저희 모두가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저희가 팔로우하면서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강 씨 비롯해서 이 N번방 이놈들이 정말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끝까지 팔로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Rent a car you can't afford. Put on a song that we both know. Let your hair out in the wind. Put the pedal to the floor. Flame your light, take a smoke. Put your broken rip off. Wayfarers on. Doesn't matter if the sun goes down. We'll still be up, still be up. Don't care about the place we